도저히 닮은 점이라고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이 자랑하는 두 작가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와 스콧 피츠제럴드인데요. 180cm가 넘는 큰 키에 근육질 체격과 마초적인 외모의 소유자였고요. 아무리 술을 마셔도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꾸준하게 글을 썼다는 해밍웨이와 172cm의 마른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스러운 예쁘장한 얼굴의 소유자이면서 술만 마셨다 하면 고주망태가 되었다는 피츠제럴드. 상반된 외모와 술버릇만큼이나 다른 점도 많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되고 맙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1917년 프린스턴 대학을 중퇴하고 운명의 여인 젤다 세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젤다 세이어는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여성이었죠. 사랑하는 여인을 잡기 위해 스콧 피츠제럴드는 낙원의 이쪽이란 소설에 그토록 매달리게 됩니다. 이 책은 출판 첫 해에 4만 부 이상이 팔리며 대성공을 거두죠. 이 성공으로 괜찮은 수입원을 가진 피츠제럴드와 젤다 세이어는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뉴욕과 파리를 오가며 사교계의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해밍웨이가 이들 부부를 만난 건 1925년 파리에서였습니다. 해밍웨이는 지방지 견습 기자로 생활하다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특파원으로 파리에 온 겁니다. 이미 작가로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피츠제럴드와 무명의 해밍웨이는 만나자마자 매일 밤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쌓죠. 해밍웨이가 그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를 읽은 것도 이 무렵입니다. 그는 언젠가 이 작품을 능가하는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한 것인지 그 이후로 집필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무명작가 해밍웨이가 완성한 이 장편 소설은 출판사들의 외면으로 자칫 빛을 보지 못할 뻔했는데요. 이때 피츠제럴드가 도움을 주면서 1926년에 드디어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가 출판됩니다. 3년 뒤인 1929년 갑작스런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1920년대의 경제 호황기, 이른바 재즈 시대가 막을 내리죠. 그리고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였던 피츠제럴드 역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목을 받은 건 해밍웨이였죠.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문체와 강한 목소리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츠제럴드는 해밍웨이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죠. 한 번은 자기 집을 방문한 젊은 작가에게 해밍웨이의 명작 무기여 자리거라의 한 대목을 읽어줬다고 하는데요. 반응이 별로였는지 피츠제럴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표현이 당신을 감명시킬 수 있겠소?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츠제럴드에 대한 해밍웨이의 조롱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여러 비난 중 가장 심했던 건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작가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사실 피츠제럴드가 작품 활동을 멈춘 건 아니었는데요. 비록 한물간 작가라는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글을 썼고 1934년에는 무려 17번이나 고쳐서 완성한 소설 밤은 부드러워를 해밍웨이에게 보내 평가를 요청합니다. 해밍웨이는 징징댄 소설이라며 평가절하하죠. 피츠제럴드에 대한 그의 독설은 피츠제럴드가 1940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1948년에 피츠제럴드의 밤은 부드러워의 개정판이 출간되어 인기를 끌자 이마저도 평가절하합니다. 해밍웨이가 스콧 피츠제럴드에 대해서 왜 독서를 멈추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 강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데뷔작을 출판할 때 피츠제럴드의 도움을 받은 것이 걸렸고 50년대 초에 피츠제럴드의 작품이 다시 인기를 끌자 당시 상대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노인과 바다로 퓰리처상과 이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나서도 그런 걸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언젠가 글을 쓸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치열한 작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피츠제럴드는 자신의 내밀한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난 또 다른 자신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특이한 성격의 해밍웨이의 마음이 쉽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